네, 인터넷 매체 민들레죠. 민들레가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를 해서 정치권에서도 우려와 질타의 목소리 여야 한꺼번에 다 쏟아졌는데요. 정의당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미 대표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한번 전화 인터뷰 네. 하셨었고요. 지금 희생자 명단이 이름이 다 공개가 됐는데 참담하다 이런 말씀 남기셨습니다. 네. 얼마 전에 SPC 계열사에 여성 청년 노동자가 사망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사실 그분의 실명이 공개되거나 뭐 그 사진이 영정이 공개되거나 이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들이 함께 슬퍼했고 또 그 SPC 불매운동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재발 방지하라고 노력해왔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꼭 명단이 공개돼야 우리가 깊은 애도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일단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던지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사고 이후에 온 국민이 슬퍼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가장 최우선 고려해야 될 것은 유가족들이 그렇죠. 상처를 더 이상 입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우리 시민들이 그분들의 마음을 잘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이 원치도 않았고 동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명단이 전격적으로 공개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 유가족 동의를 얻지를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뭐 홈페이지에서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 민들레 측의 그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더 놀라웠던 것은 양해를 구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명단이 공개되기를 원치 않는 유가족들이 이메일로 우리에게 연락을 하면 그 명단을 그분들의 명단은 지워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몇 분의 이름이 이제 그 블라인드 지워지고. 처리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자식 잃고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유족들이 내 자식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그 유족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을 증빙하고, 그렇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1차적으로는 당연히 이 게재를 철회하고 그렇게 동의 없이 이름을 밝힌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죠. 저는 그 후속 조치는 정말 2차, 3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민들레와 민주당이 서로 동의하고 명단을 공개한 게 아니냐, 뭐 배우다 민주당이. 네. 예. 전 이런 것도 정말, 이런 것이 정쟁거리의 중심에 올라서는 것도 유가족들에 대한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치권 안에서 무슨 설, 어떤 설 이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걸 또다시 어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쟁의 중심으로 끌고 들어오는 행위도 중단해야 되고, 민주당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까지 취해왔던 모호한 태도를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의 동의 없이 이렇게 공개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게재를 철회하라, 이런 공식적인 입장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 정쟁의 그 고리를 끊어내는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 게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부의 그동안의 태도는 마땅했다라고 보세요? 전혀 안 마땅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국정조사를 요구를 한 것이죠. 정부 쪽에서는 뭐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예. 제가 더 경악스러웠던 것은 이상민 행정부 장관을 이 재난안전관리 TF 단장을 시켜서 한마디로 수습의 대상을 수습의 책임자로 다시 앉혀놓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가 유가족들 얘기를 계속하지만 사실 정부가 유가족들에게 해야 할 제1차적인 임무는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는가, 그 책임이 어디 있었던가를 밝히는 것이 임무입니다. 근데 거기에 집중하자. 그럼요. 근데 네.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자기 사람 감싸기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상민 장관의 그 정말 망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제도 국회에 와서 내가 물러나면 새로운 사람이 온다면 참사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 나보다 더 그걸 잘 책임을 지겠냐, 이런 무슨 유체이탈 의 말이나 하고 있고, 폼나게 사표 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태
사태를 일단 중단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취해야 할 조치는 이상민 장관 파면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봅니다. 파면을 해야 된다. 그럼요. 대통령이. 네, 그 재난안전관리의 총책임자였던 사람이 사고가 난 직후부터 정말 국민들 앞에 사과 한마디 없이 계속 유가족들과 국민들 가슴 후벼 파는 이야기들로 시간을 보냈던 사람을 왜 그 재난안전관리 TF 단장을 시킵니까? 그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김진표 국회의장 그 원내대표들이 만났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은주 원내대표 갔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이야기가 뭐 시원한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죠 지금. 제가 11월 9일 날 의장님 네. 예방했을 때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이제 국회의장님은 그 의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런 대형 참사에 국회가 할 일이 있고 국정조사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여당을 뺀 상태에서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우니 야당도 더 국민의힘 설득하고 의장님도 더 설득해 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고요. 예. 24일이 본회의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 정말 이렇게 지성이 있는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나오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선 진상 규명 후 국정조사 뭐 이렇게 입장을 고수를 하고 그리고 야당만 하다가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야당만 한 거기 때문에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선 진상 규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진상 규명을 경찰 조사에다가 맡겨놓은 것인데 경찰 조사의 흐름을 보면은 이 수사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끼머리띠한 밀어 그 사람 찾으라고 했다가 두 예, 번째는 그렇죠. 용산 서방서장 정말 그 지휘 체계가 다 무너진 현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그분 말로는 걷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뛰어다녔다. 그거를 국민들이 손 벌벌 떨면서 브리핑하는 거 다 보지 봤죠. 않았습니까? 네. 그 사람 이권시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고 저는 국민의힘의 그 이야기도 너무 이율배반적인 것이 지금 21대 국회 들어와서 지난 2년 동안 경찰 수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동시적인 국정조사를 요구한 게 7건입니다. 본인들은 그런 요구를 해놓고 왜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먼저고 국정조사는 그 다음이다.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본인들이 해왔던 행위를 뒤집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 주 내내 국민의힘이 이제 국정조사안을 받지를 않으면 그 의장 직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일단 국정조사를 요구한 절차까지는 지금 진행돼 있는 거고 요구서 제출은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 이제 과반의 예. 찬성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국정조사에 대한 준비 과정들을 밟아가면서 국민의힘을 최대한 설득은 하겠지만 이제 국민의힘의 결단의 시간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뭐 범국민 서명 운동을 하고 장애로 나섰는데 어떻게 정의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장애로 나선 건 정의당이 먼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국정조사도 정의당이 제일 먼저 제안을 했고. 아, 그렇습니까? 네. 국회가 이 임무를 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국민 다수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국회가 그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행위를 정의당이 이미 뭐 거리 서명도 받았고 온라인 서명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두 거대 정당 사이에서 정의당이 뭔가 꼭 이슈로 잡고 싶은 어떤 민생 이슈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제일 네. 중요한 것은 뭐 이 국정조사 한 축이 있고 하나는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예. 예. 대우조선 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그 조선업 불황 시기에 임금 내 묶여 있던 거 이제 조금 10만 원 올려달라고 했더니 470억 손해배상을 때렸습니다. 예.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평생을 모아도 뭐 꿈에도 그려볼 수 없는 그 돈을 물어내라고
응징보복을 한 것입니다. 사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도 이 손해배상 때문에 30명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안전사회로 가자고 할 때는 네. 이러한 노동자들의 아주 기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는 의지의 표명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노동자는 그 생계나 뭐 월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차압당하게 되는 거죠. 차압당하고 한마디로 그냥 그 가게 자체가 붕괴되는 것이죠. 예.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는 거 다 네. 법원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다 네. 압류당하고 차압당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유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부적절하다. 민주당에서도 목소리는 나왔는데 어떤 당대표의 공식 입장이나 공식 입장문 이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당연합니다. 지금 네. 분명하게 민주당의 당론으로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 참사 관련해서 정의당이 취해야 될 어떤 역할 그리고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라고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진상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이 재난안전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지 이것들을 밝혀내야 네. 지금은 굉장히 복합적인 재난 위험 상황에 놓여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 우연의 어떤 상황에서조차도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관리 대책 이것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문제였는지부터 밝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국정조사가 바로 그것을 위한 거다. 그것은 정부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집권 여당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자꾸 정치적 공세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국회의 협력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20초 남았는데요. 국민의힘은 계속 뭐 이재명 방탄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국정조사가. 그 이재명 그 대표의 사법수사와 이 국정조사 이태원 참사 문제 두 가지 제발 좀 썩지 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리해서 대응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월 16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였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